키타임스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첫 소식입니다. 고학력 이민자가 저학력 이민자들에 비해서 정부의 정착 관련 서비스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연구연합네트워크가 오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학력 이민자들은 이민 정착 과정에서 고용보조나 언어 연수 등의 정착 프로그램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지금까지의 일반 상식에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아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온태리오주에 정착한 이민자 그리고 난민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한 개 이상의 정착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 54.7%가량은 언어 연수, 그리고 50%는 고용 관련, 그리고 38.4%는 일반적인 정착 안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응답자들의 70%, 대졸의 경우 62.8%, 전문 분야 관련 학위 소지자의 61%,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자의 60%가 이 이민 첫 해에 고용 관련 기술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민자의 경우에는 52% 정도만이 이민 정착 프로그램을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 2년간 연방정부는 이민 정책 프로그램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해왔고, 특히 온태리오주에서만도 7,500만 달러 정도의 이민 관련 정착 서비스 프로그램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소비자 금융부채가 1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구당 부채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용평가조사 전문업체인 에퀴팩스 캐나다가 오늘 보고서를 통해서 올 2분기 소비자 부채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0%포인트나 줄어서 경기 후퇴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은행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빚 등 이 몰기지를 제외한 소비자 부채는 전년 대비 3.1%포인트 늘어나서 지난해 4.4% 증가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고금리 신용카드 부채가 3.8% 줄어들고 소비자 파산도 전년보다 4.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에퀴팩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년 사이에 소비자 부채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지난해를 정점으로 주춤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처럼 크게 개선된 것은 6년 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또 소비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기는 하지만 증가 속도가 뚜렷이 감소하는 지금 같은 추세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팀 후닥 온주 보수당 당수가 오늘 이 현재의 온태리오주 노동법의 대폭 개정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 후닥 당수는 현재의 이 구식 노동법으로 인해서 2015년 팬 아메리칸 경기, 이 팬암 경기의 경기 준비 과정에 적지 않은 초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후닥 당수는 해밀턴 아이버윈 스타디움의 예를 들면서 스타디움이 팬암 축구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억 5,500만 달러 상당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 비용은 시가 공사 관련 비공개 입찰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노동법 때문에 40%까지 증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6천만 달러에 이르는 초과 비용에 관한 이 계산의 근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후닥 당수는 해밀턴 시 측의 직접적인 관계자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5년 팬암 경기 관계자는 아이버웬 스타디움의 보수 공사에 관한 비용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추가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의 경우에 유나이티드 브라더후드 카펜터스와 조이너스 아메리카가 이 모든 목재 공사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노조들과 계약 관계가 있는 업자들만이 시정부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보수당은 이 관련 법규인 온주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서 이 업자들이 노조들과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정신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이 올해에만 20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연구소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 이 CBC가
정신질환 때문에 발생하는 노동력 손실이 매년 1.9%포인트가량 증가해서 2030년에 이르면 무려 291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다이애나 맥케이 교육보건이민부문 연구 책임자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악화되면 최상의 상태에 비해서 업무 능력이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라고 전제하고 가끔 정신질환 때문에 완전히 근무 인력에서 이탈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맥케이 연구 책임자는 이렇게 잃어버린 노동력이 연간 200억 달러 안팎의 규모를 초과하고 있어서 고용주나 정부 모두가 캐나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K타임스 뉴스, 저는 내일 이 시각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 되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